그러면 이제 오늘의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암호화폐 히트맵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좀 명암이 엇갈린 시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짝 바뀌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 비트코인도 올라오고 또 메이저 중심으로 해가지고 24시간 대비해서는 조금 이 상승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아침에 이것을 캡처를 할 때만 해도 여전히 좀 이 명암이 엇갈린 좀 알트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이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지금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개선이 좀 되려면은, 특히 알트들이 좀 개선이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매크로적인 측면과 또 코인장을 바라보는 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시작을 해보면, 어제 같은 경우 알트장은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근데 어젯밤의 주인공은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듯이 엔비디아가 무려 하루 동안 4.33%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됐고, 또 세계 시총은 아니죠. 세계 시총 1위는 금이죠. 또 미국 시총 1위를 또 복귀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154.31달러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프리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154.66,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상승을 했거든요. 155달러는 넘기지 못했는데 154.8달러 정도로 제가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 더 오를 수 있을까? 아마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럼 제가 이 차트를 좀 보고선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 일봉 차트인데,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찍은 적이 이때였어요. 제가 화살표로 딱 표시를 해놨어요. 이때가 2025년 1월 7일 날 올 초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153.13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그런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154.31달러로 살짝 또 넘어서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또 궁금하실 것인데,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봤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사상 최고가를 찍은 상황이 이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거든요. 1월 7일.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캔들의 모양이 지금 빨간색에, 또 어떻게 보면 장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이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장대 음봉을 또 보이면서 마감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이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으로 인식을 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또 그 이후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것인데,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계속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 그 과정이 이때와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번째 이유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써놨죠. 골든크로스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하면은 통상적으로 50일선과 200일선, 그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통상 51선과 200일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3월 20일 날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흘렀네요. 보시면 거의 골든크로스가 임박을 했거든요. 아마 내일,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가격이 1달러도 차이가 지금 안 나거든요. 잘하면은 오늘도 가능할 것 같네요.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아니면 뭐 늦어도 금요일, 내일 이때쯤이면은 충분히 지금 사상 최고가가 아니죠. 골든 크로스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골든 크로스를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느냐? 이것도 이제 기존에 그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흘렀는지를 또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상승을 해왔는데 이 비트코인보다 그 상승률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더 높았다고 제가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죠? 실제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나면은 지금 요 정도는, 그러니까 이때도 이 당시에는 엄청난 상승인데 그 이후에 더 많이 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는 그 상승폭이 많지 않다라고 또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로 엄청난 또 상승이 나왔고, 그러다가 데드 크로스 이후에 하락, 조정을 겪으면서 뭐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팔 사람들은 팔죠. 그러다가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 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 조정, 또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또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이 골든 크로스가 임박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이 시총 1위까지 또 복귀를 하게 됐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서 당분간 이 시총 1위는 엔비디아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 라고 또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세계 시총 순위를 또 보시게 되면 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간밤에 세계 그 시총 1위를 넘어서게 되면서 세계 시총 1위는 금이 됐지만 2위가 지금 엔비디아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지금 조 단위니까 3조 7천억 달러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현재 6위예요. 그래서 2조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또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지금 시총 1위를, 미국의 시총 1위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또 궁금할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시총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2조하고 3조인데 뭐 거의 한 4조 달러에 가깝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70에서 한 80%, 그러니까 70%는 조금 넘어야 되고 80%는 채 못되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 비트코인이 70에서 80%까지 상승을 할 동안 엔비디아가 뭐 제자리에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엔비디아도 또 함께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훨씬 이 비트코인은 더 많은 상승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70에서 80%를 상승을 한다는 것은 지금이 한 107K, 한 10만 달러를 살짝 넘었으니까 뭐 거의 한 20만 달러 가까이는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3억 원이 이제 훌쩍 넘는 금액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번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까지, 죄송합니다, 또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다음 사이클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이 시총 1위 엔비디아를 또 잡을 수 있겠지만 이번 사이클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총 순위를 보시게 되면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애플, 5위가 아마존, 또 6위가 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금, 메타, 이런 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마 여러분은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XRP가 과연 세계 시총 순위 몇 위일까?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44위 정도, 그래서 시총이 빌리언이니까 지금 294빌리언, 2940억 달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테더가 이제 156빌리언으로 118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XRP가 158위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으로는 129빌리언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XRP 주변에, 그러니까는 인근에 어떤 지금 이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 제가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28위에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이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엔비디아의 그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 아마 프리마켓을 통해서 30만 원을 찍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는 아직까지는 찍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켜기 전까지도 확인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SK도 지금 이 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해가면서 이 시총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을 또 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350조 원 정도 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214조 원인가요? 됐기 때문에 거의 한 부동의 2위 정도로 올라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총을 봤을 때 XRP 시총하고 비교를 해서 129빌리언과 150빌리언이니까 큰 차이가 또 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소니 같은 경우도 지금 132위로 149빌리언이니까 SK 하이닉스랑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중국의 전기차 제조 회사죠. 여기도 133위로 147빌리언 정도, 그 다음에 145위에 파이자라고 또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137빌리언이기 때문에 지금 XRP하고 또 비교를 해봐서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 얘기는 XRP가 어느 정도의 지금 조금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100위권 안에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XRP가 좀 생각보다 좀 높은 이 시총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XRP의 시총 규모가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이 불장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폭이 이런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이 XRP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이 세계 시총 순위에 또 상위권의 코인들이 분포하게 되면은 이것을 보는 또 일반인들의 그 시각은 훨씬 더 또 달라지면서 이 코인에게 좀 달려드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또 잠시만, 저희 이 우종동님께서 소중한 4,000원의 이 슈퍼챗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네요.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 정도면 제가 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돈이기 때문에 오늘 또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어제 날짜 6월 25일에 이 S&P 500의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4.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전반적인 장을 봤을 때는 초록색보다는 빨간색이 좀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독주였다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인 이 시장은 좀 부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는 하락을 했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0.25% 하락을 했고, S&P 500은 딱 제자리, 지금 0.0%의 제자리를 보였고, 이 제자리를 보였던 이유가 이 나스닥이 아니죠. 이 엔비디아 때문이겠죠. 엔비디아가 좀 어느 정도 이 시총 1위가 지금 막아줬기 때문에 S&P 500이 0%로 마감을 할 수 있었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빅테크 위주로 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0.31%의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빅스 공포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제 하루 마이너스 4%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공포지수, 빅스지수의 그 중앙 평균값이 제가 한 19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계속 변하긴 하겠지만 보통적으로 한 20선을 넘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16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일단 이 시장의 공포는 상당히 좀 사그라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상 이런 그 상승장이 올 시기에는 공포지수가 높지 않은 딱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공포지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지금 여건은 하나둘씩 좀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25일자 S&P 500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S&P 500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0%의 하락으로 그냥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마감을 했지만 그 캔들 모습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폭의 음봉으로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 시작할 때는 좀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음봉을 기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냥 0%의 이런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상 최고가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은 0.9%의 이 상승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제를 통해서 그 흐름을 지금 봤을 때 시총 1위, 이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다시 또 탈환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또 이제 이 미증시, 우리가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이 S&P 500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까지 0.9%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 최고가,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또 랠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따라서 더 초고 위험 자산인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도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그만큼 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니까 몰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더 높은 그 수익률을 또 쫓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당연히 자금이 몰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까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우리가 바라는 이 알트코인도 좀 포함을 하는 그런 랠리도 함께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승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그널이 바로 이 금리 인하죠. 이 코인장이라든지 이 미 증시 이런 자산 시장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 시그널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이 금리 인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은 XRP 특집이었고, 그 전 영상에서 파월이 이제 그 당시에 오늘 밤, 내일 밤 해가지고 파월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파월의 입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과연 무슨 말을 했느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6월 24일 11시 막 그 청문회를 하고 있었을 때, 아마 이때가 하원 청문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고 있을 때 코인니스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말을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선 파월이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는 이미 고점에 도달해 있으며 이제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만 보고, 와, 파월이 이제 드디어 이 스탠스를 바꿨구나. 인하를 하려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지금 이 연준의 부의장, 보우먼 연준 부의장도 7월 인하를 좀 힘을 실어줬고, 또 이 연준 이사도, 월러 이사죠. 이 월러 이사도 7월에 이 인하 가능성을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이 7월 가능성을 점친 상황에서 파월까지 이제 좀 그 스탠스를 바뀐다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 기사를 보고서는 와, 거기에 가까워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살짝 흥분을 했다고 써놨죠. 그런데 이것도 마저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젯밤 청문회, 어제는 또 상원에서 이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인 이 파월의 스탠스는 어떠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관세는 여전히 지금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큰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좀 어렵다라고 또 발언을 했고, 그것을 봤을 때 연준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 7월의 금리 인하설은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약간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래서 9월 이후에나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뉘앙스로 또 계속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계속 이 압박을 해왔잖아요. 파월한테 금리를 내려라, 좀 조롱 섞인 말도 해올 정도로 그 압박 수위를 계속 높아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월은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트럼프는 또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또 이것이 새벽에 나왔던 소식이에요. 이 트럼프가 파월은 형편이 없다라고 하면서 후임자를 지금 3명에서 4명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파월의 후임자를 미리 지금 발표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인선 대상자나 결정 시점은 뭐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유력한 후보로는 현재 이 재무장관인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거론되기도 하고, 또 뭐 예전에 이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치라는 이분도 지금 뭐 후보군에 올라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인사를 이 연준 이 의장을 지금 후임을 결정하게 된다면, 아마 자신의 편에서 완전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당연히 또 앉히겠죠.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는 재무장관이지만 연준 의장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의 서로 그 자리를 봤을 때 어디가 더 위일까요? 재무장관이 위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가 후임자를 지금 염두를 하고선 미리 지금 후임자를 결정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의 노림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후임자의 지명을 일찍 발표하게 되면 지명자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파월 의장이 물러나기 전에도 이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는 파월이 뭐 내년까지 지금 이 임기가 아마 내년 5월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근데 미리 이 트럼프가 이 후임자를 지명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사람도 계속 이 시장에 대한 뭐 뭔가의 발언을 할 거 아니에요. 시장에다가 뭔가 발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파월은 이 레임덕에 좀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파월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좀 약화시키려는 이런 트럼프의 좀 의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 때문일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요 체크를 해봤거든요. 패드워치를 통해서 7월 30일에 있는 이 FOMC 때 금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그것을 또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동결이 지금 76%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압도적인 이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첫날 이 24일날 이 청문회 때는 그 파월이 결국에는 뭐 큰 변화가 없다, 자기는 7월 이날을 이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니까 79%에서 81%로 다시 또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은 어제 또 이후로 해가지고 81%에서, 그래서 하루 전에 81%에서 현재는 76%로, 그러니까 요때 첫날 청문회 때 79%였으니까 요때보다도 조금 더 하락을 지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금리 인하는 23%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인하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이 7월 30일까지 FOMC가 열리기 전까지는 시간이 또 많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7월 금리 전망에 따라서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게 되면서 뭐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하가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미리 이 시장은 앞서서 오르게 된다.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씩 좀 높아지고 있다. 요것에 좀 주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이 매크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코인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알트들이 좀 부진을 할까?
그 이유는 지금 알트 대장 이더리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제 구독자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더리움도 좀 자세히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저희 텔레그램 요 멤버십 방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이제 이더리움 일봉 차트예요. 그래서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고 최고점을 찍고 계속 또 약세 구간을 흐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5월 초 이때거든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박스권을 깨지 않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가 지난 21일 날 미국이 이란을 타격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박스권 하단을 깨고 이렇게 또 하방을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진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진입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는 그 가격대가 2,500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살짝 이게 2,500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키기 전에 2,500달러도 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짝 빠지긴 하면서 2,475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2,500달러를 지금 좀 넘어서게 되면서 확실히 이 박스권 안에 진입을 하는 그 시그널을 먼저 좀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2,800달러, 그러니까 여기가 2,800달러,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2,800달러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2,800달러가 넘어서게 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알트가 이 랠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 달러 차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이더 BTC 이 페어 차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더 BTC 페어에서 이 캔들이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지금 BTC를 기준으로 해서 이더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더 상승세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좀 달러 차트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한동안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이번에 지난 주말에 미국이 이란을 타격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지금 이 박스권 안에 또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는 박스권에 진입을 하면서, 그리고 진짜 큰 움직임이 나왔을 그때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그때 이더리움이 크게 움직이면서 다른 알트코인까지 좀 함께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이 알트 시총도 함께 또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토탈2,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포함을 한,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제외를 한 요 암호화폐 시총, 그러니까 알트 시총을 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요때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요때가 작년 12월이었어요. 작년 12월에 미 대선 이후로 이제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이 하락 추세를 아직도 또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이 21선을 또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1선의 저항에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요 51선과 201선을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또 맞붙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주말쯤, 늦어도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 201선과 5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또 이 상승으로 흐를 수 있는 하나의 이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올해 3월 달에 데드 크로스가 나온 이후로 이제 이 골든 크로스가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는 좀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탈2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까지 포함한, 이 메이저 코인은 포함한 이 알트 시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 아더스 시총, 그러니까 메이저 10개 코인을 제외를 한 나머지 알트 시총을 또 보시게 되면은 비슷하긴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 21선을 지금 현재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21선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51선과 이 201선이 이 토탈2만큼 근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가 이제 맞붙으려고 또 이렇게 가곤 있어요.
근데 이게 상승하면서 맞붙는 것이 아니라 200일선이 꺾이면서 맞붙은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51선을 좀 넘어가게 51선 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51선은 좀 빠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골든 크로스가 생길 수 있는 그 시점까지는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걸 보시게 되면 작년 3월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항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작년 3월의 고점이 조금 전에 보셨던 요 토털2 같은 경우는 요때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상승을 하는 데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2%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한 12, 한 13 가까이 되네요. 13% 정도 이 상승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아더스 시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작년 3월의 고점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58%, 그러니까 뭐 절반을 까는 지금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메이저 코인을 제외를 하면 다른 알트 코인들은 상당한 지금 하락을 겪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면 과연 이거 언제까지 여기까지 오르나 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멀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뭐 절대 뭐 희망을 버리지 말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작년 이 11월 이 미 대선 때 요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작년 11월 그 미 대선이 있었던 그때하고 지금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미 대선 이후로 지금 한번 불 붙으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작년 고점을 넘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최고점은 아니에요. 올타임 하이는 21년도 최고점 여기거든요. 어쨌든 뭐 가까이까지는 갔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일단 한번 불 붙기만 한다면 충분히 크게 이제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분위기다.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만 된다면 충분히 뭐 알트코인들도 뭐 빠른 시간 안에 또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분위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 증시가 어떻게 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비트코인 역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게 되는지, 그에 따른 이더리움의 움직임까지 또 살펴보면은 머지않아서 이 알트코인들도 좋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 채팅창을 확인을 하고 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